안녕하십니까, 오호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식하는 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강좌를 할 때는 구체적인 기법이나 이런 것을 알려드리지만, 일단 최근에 제가 만난 소위 동학개미들을 만나보니까요,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많더라고요. 주식 너무 내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최근 정도 내리는 거는 늘 있는 일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가 80년대 오른 뒤로 지금까지 거의 한 30년 넘게 오면서 크게 폭락한 거는 외환위기 때, 그 다음 또 리만 사태 때, 리만 사태 아세요? 2008년 금융위기죠. 그 다음 코로나 때 한번 확 내렸다가 단기간에 올라가 버렸죠. 근데 최근 내리는 건 너무 내리는 거 아니에요? 참, 주식 안 해보셨죠? 네, 동학개미죠. 제가 그러죠. 참, 뭘 모르시네. 주식은 늘 내리고 늘 올라요. 늘 폭락이 있어요. 2년 반 간격으로 늘 주식은 폭락이 있고요. 2년 반 간격, 또 그 사이에 폭등도 늘 있습니다. 주식은 원래 제가 말씀드렸죠. 변동성을 먹는 게임이고, 또 나는 폭락이나 이럴 때 그걸 피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최근 제가 3316.08, 거기 지금 최근에 2300 지금 와서 더 내리니 많이 하고 있죠. 저는 2300선에서 사실은 일단 잡아놓으면 일종의 단기 반등은 충분히 먹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더 내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2185 정도 한번 올 수 있겠다. 저는 마음속으로 나름 그때가 오면은 더 살 생각을 하고 있죠. 저는 저 위에서 다 팔아치웠거든요. 저는 볼 줄 압니다. 그 내린 신호. 그런 건 물론 이제 강의장에서 알려드리겠지만, 일종의 그 비기거든요. 절기죠. 자, 주식 차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얼마나 주식이 자주 내리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증시가 대신 사이버스인데요. 제가 사이버스를 쓰는 이유는 이렇게 80년 것부터 나오는데, 이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기서 요 채바닥이 보시면 93.14라고 나오죠. 이게 사실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나라가 사실상 디폴트 상태에 갔을 때의 종합지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사이버스를 보는데요. 이거 주봉입니다. 보시면 주봉이죠. 그죠? 주봉. 매주 하나씩 나오는 거죠. 주식을 보실 때 지금 제가 지금 이평선이나 이런 거 하나도 안 넣었습니다. 오로지 주가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주식이 얼마나 자주 폭락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외환위기, 리만 사태, 코로나, 최근 내리는 거 아닙니다. 절대. 주식은 수시로 폭락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86년에 급상승해서요, 이것이 1000포인트까지 갔었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1015라고 되어 있죠. 1015. 여기 내린 게 559입니다. 자, 1015에서 559 가면 이거 반토막 났죠? 3300에서 반토막 나면 1600이지 않습니까? 89년부터요, 이때부터 90년 9월달까지 한 1년 한 5개월 사이에 주가 반토막 났습니다. 자, 이거 폭락이죠? 분명히. 또 보겠습니다. 이것 또한 폭락입니다. 자, 보십시오. 798에서 또 이만큼 내려왔죠. 798에서 581. 이것도 30% 폭락이에요.
최근 우리나라 장이 3,300에서 2,300원 정도만큼의 폭락입니다. 이 비율이. 이 굉장한 폭락이에요. 이게. 또 반등했죠. 또 폭락하죠. 비슷하게. 자, 보시면, 자, 폭락이 얼마나 많은가 보십시오. 자, 3번 나왔습니다. 89년부터 벌써. 그 다음에 이 폭락이 있죠. 이거 보시면 700에서 456까지 내렸죠. 580에서 700까지 가면 한 30% 반등했거든요. 꽤 큰 반등입니다. 지금 2300에서 30% 반등하면은 대략 한 2800까지 오르는 거나 같은 겁니다. 요 반등이. 그러다가 이게 700에서 450까지 폭락했죠. 이것도 거의 뭐 한 40% 폭락이죠. 그 다음 400에서 1145까지 거의 2배 이상, 230% 급상승합니다. 이게 폭등, 폭락이 계속 있는 겁니다. 증시는. 자, 보시죠. 그러다가 자, 외환위기 한번 보시죠. 외환위기도요, 2번에 걸친 대폭락입니다. 왜냐하면은, 자, 1145에서 여기까지 폭락했죠. 1145에서 600까지. 이거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그러다가 또 몇 달, 2달 반등한 다음에, 6달 반등했나요? 이 기간 동안에 올랐죠. 이렇게 올랐다가 드디어 외환위기가 터집니다. 이때 보시면은 이게 800 조금 안 됩니다. 700 얼마인데 첫 번째 폭락이 여기가요 340포인트입니다. 이거 한 60% 폭락한 거죠. 또 급반등이 나왔죠. 340에서 500 얼마까지 한 70% 반등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게 나와요. 580에서 277 왔으니까 또 이거 반토막 났죠. 또 급등이 나왔죠. 그죠? 그랬다가 보시면은 또 이 폭락이 얼마나 되냐. 1000에서 이게 500 왔어요. 3300에서 절반 되면 1600 가야죠. 이게 더 심한 폭락이죠. 그러다가 또 급등이 나오죠. 이렇게 올라가죠. 자, 또다시 900 얼마에서 또 이거 500까지 내려옵니다. 이거 거의 절반 폭락이죠. 자, 이거 빼겠습니다. 빼고 또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엄청나게 상승합니다. 주식이. 보시면 이게요, 500대 초반에서 이게 2000까지 가는 겁니다. 4배 상승을 했어요. 이게 외국인 매수의 힘입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이죠. 그러다가 다시 이때 가서 이게 바로 리만 사태죠. 리만 사태가요, 사실 대단한 폭락 아닙니다. 보시면 2000에서 그냥 1000까지 절반 내린 건데, 절반 내린 정도는요, 자, 이게 지금 로고 차트거든. 비율 차트라서 이 길이가 그대로라 보시면 됩니다. 앞에 있던 이런 푸른 사각형들 있죠. 이 길이만큼밖에 안 돼요. 이 폭락이. 그러다 다시 또 폭등이 나왔죠. 이렇게 올라갔죠. 그죠? 진짜 무서운 구간은 이 구간입니다.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구간. 이게 사실은 희망 고문이에요. 2011년부터 2017년 초까지 6년간 좀 오를만 하면은 내리고 또 팔았더만 또 오르고, 이때 정말 개미들,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 정말 이때 다 전부 다 죽어 나갔습니다. 6년에 걸친 이게 희망 고문이었어요. 그러다가 그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이때 한번 제법 세게 반등했죠. 이렇게. 자, 이 크기 보십시오. 이게 비율이기 때문에요. 비율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500에서 1000 가는 이 거리하고 1000에서 2000 가는 거리가 같은 거리로 나타납니다. 이게.
자, 확인해 보죠. 1000에서 2000 가는 거리, 1000에서 500 오는 거리. 자, 같죠? 500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비율로 보시면 쉬워요, 주식은. 자, 이 정도 상승 아무것도 아니죠. 옛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개미 지옥이었고요. 그러다가 코로나 때 제법 내리죠. 2500에서 1400까지 왔거든요. 반토막 안 났어요. 이거 대단한 하락도 아니에요. 이 정도는 그냥 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내린 거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이 정도는. 제가 주식을 83년부터 했습니다. 반토막 나는 장, 자, 몇 번 겪는가 봅시다. 자, 지금 내린 거 이거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전 조금 더 내릴 수 있다 보지만, 이거 크기가요. 사각형의 길이 보시면 나와요. 얼마 안 크죠? 자, 2000년대 중반에 폭락했던 거, 이거 한번 가져다 볼까요? 이거 폭락하려면 지금 1500까지 내려야지만 그 정도 됩니다. 지금 폭락 아니에요. 이 정도는. 자, 지금까지 몇 번 폭락이 있었습니까? 세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지금 이건 폭락도 아닙니다. 최근에 3300에서 2300 온 거, 이 정도는 늘 있거든요. 자, 보세요. 89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33년간이죠. 33년 동안의 폭락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번 장이 뭐 더 폭락한다 치고요. 33년 동안에 증시가 세게 내린 거는 12번이나 돼요. 그렇게 치면 2년 반에 한 번씩 폭락이 나온다. 주식이란 건요, 늘 내리는 거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증시는 너무 심하게 내리고 너무 심하게 오른다. 이게 주식하는 기본이에요. 이번 장 하락도 사실은 저는 그래서 뭐 별로 아픔을 안 느끼는데 뭐 손해 본 게 없으니까요. 전 이거 내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그 사이에 자, 12번의 지금 뭐 하락이 있는데, 이번 하락은 사실 이거 하락도 아니에요. 이 정도는 뭐 그냥 여기 갖다 붙여도 되는 정도의 얕은 하락이거든요, 현재. 별거 아니고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여기서 제가 이렇게 이동평균을 한번 덮겠습니다. (52주는) 1년이죠, 그죠? 156주는 3년선인데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그리고 제가 잘 넣는 게 634주 선이 있습니다. 12년선인데, 이게 저는 명목 성장률이 유지되는 선이라 봅니다. 자, 바로 이 선이죠. 이게 우상향하면은 그럭저럭 엉터리라도 하여튼 성장이 유지되고 있다. 뭐 그렇게 제가 보는 선이거든요. 명목 성장선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여놨는데, 자,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두껍게 해보겠습니다. 두껍게. 자, 잘 보이시죠? 보시면 52주선이 작년 12월 달에 꺾어졌죠. 이미 이때. 이때 주가는요, 벌써 3000선입니다. 이때가. 이미 이때 주식 끝난 거예요. 아무리 제가 강의할 때 이거보다 훨씬 더 빨리 이때 하락한 걸 알 수 있지만은, 이거 모른다 하더라도요, 이때쯤에는 3000선에서는 2900, 뭐 3000이죠. 이때는 철수해야 되는 겁니다. 요걸 좀 하나 더 넣겠습니다. 즉
13주선. 13주선이 뭐냐면 1년이 52주니까요. 4 나누면 13은 한 계절이 되겠죠. 이 계절선을 한번 보시죠. 자, 이 계절선이 이때 꺾어졌죠. 자, 이때는 모른다고 합시다. 이때쯤 되면 알죠. 이미 내려와 있죠. 그죠? 이렇게. 뭐냐? 작년 9월 달에는 이미 장이 하락으로 기울고 있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최근에 유튜브 보면은 김영익 교수님께서 선행지수를 보면은 종합지수 우리나라 증시의 상승 하강을 미리 좀 알 수 있다 그러지만 저도 그거 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거 안 봐도 주식 좀 한 10년 이상 해본 분들은요, 증시가 이게 꺾인다 안 꺾인다 그거 알고 해요. 지금 이 보시면 아직 이 빨간 선이 꺾어서 내려오고 있죠. 이거 소라선 다음에 들어가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 정말 꾼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정도 눈치는 채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여기도 많은 변수가 있지만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정말 배우면서 알아야 되고요. 주식 보실 때 오늘 드리는 말씀은 뭐냐? 우리나라 증시가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하면 수익률이 저는 전에 얘기했죠. 별로라고요. 부동산보다 못했죠. 근데 주식이라는 건 쉽게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그래서 주식은 변동성을 먹는다. 그 얘기는 뭐냐? 내릴 때 팔았다가 내지는 옷벗을 샀다가 오를 때는 주식을 사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오르내림에 감을 잡아서 주식을 하는 것이지, 주식을 이렇게 장기 투자한다. 최소한 한국 증시에서는 장기 투자할 만한 종목은 제가 여태까지 보면서 삼성전자 한 종목밖에 없다. 나머지는 장기 투자해서 별로 재미 못 본다. 삼성전자는 부동산 상승률만큼 따라갔거든요. 지금도 얘기하지만 삼성전자는 저번에 얘기했지만요, 삼성전자는 충분히 해볼 만한 주식입니다. 자, 보시면 제가 얘기했죠. 삼성전자 이렇게 표시해 놨지만 그 파란 선 3년선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파란 선, 이게 점선이죠. 파란 선 밑으로 내려올 적에, 근처에 올 적에 이럴 때 지금도 그럴 때죠. 이럴 때 사서 올라가서 조금 적당하다, 좀 많이 올랐다 싶으면 팔면 되는 주식이고, 또 기술이 있으면 이런 데서 팔 수 있어요. 굉장히 명백한 신호가 나오거든요. 이런 말씀 드립니다. 방금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증시는요, 2년 반을 보통 평균에 한 번씩, 2년 반 정도에 한 번씩 반토막이나 40% 빠지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빠져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면서 수익을 내는 거지, 장기 투자보다는. 미국 증시는 좀 밋밋하게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 좀 내리고 있죠. 그것처럼 한국 증시는 오히려 다이나믹합니다. 장기 투자보다는 변동성이 크고요. 또 저평가된 시장이기도 하고요. 지금 증시에는 PER, 그죠? Price Earning Ratio. 주가에 비해서 이익이 주가에 비해서 많이 나는 기업들도 많아요. 굉장히. 흔히 그런 게 가치 투자의 대상인데, 왜 안 오르느냐? 인기가 없어서 안 오르니까 안 오르는 거예요. 남들이 안 사니까 안 오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종목들도 언젠가는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온다든가 또
불황이 오거나 그러면은 배당 투자로서 또 내지는 우량 기업들 많거든요. 그런 종목들 또 일부는 사서 장기 투자하셔도 돼요. 그런 종목들은 그렇지만 흔히 말해서 시장 베타, 즉 변동성 큰 종목들은 수시로 사고 팔고를 교체해 주면서 해야 된다는 거 오늘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